자, 최근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관련된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3.3%, 민주당이 37.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무려 18.7% 차 앞서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죠. 이게 지난해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올해 2월 달 여론조사를 보면 이걸 역전을 한 거예요. 7.1%, 오차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요. 자,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비단 정당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더 나아가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지지도, 더 나아가 정당 지지도가 함께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거 유세를 띄웠고 실제 지역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좀 분위기가 어떠세요? 분위기야 좋죠. 네. 좋은데 일단 이게 공천이 양당이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최근 그 리얼미터만 봐도 3주 동안 계속 맞아요. 상승하고 있죠. 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상승하기 이전의 이슈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뭐 거의 한 50% 넘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국민의힘 그 지지도는 그때 당시만 해도 3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 정당 지지도 또한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수 집토끼들이 결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반사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좀 내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중도층 또한 이제 민주당이 갔던 중도층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뭐 앞단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계속 지지세가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원래 이제 뭐 하나의 민주당이었다고 한다면 개혁신당으로 떨어져 나간 이낙연 쪽 그분들이랑 최근에 또 등장하시죠. 조국 신당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명문 갈등, 문재인 쪽하고 그 이재명 쪽하고 이제 갈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찢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이낙연 쪽 신당으로 가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이게 조국 신당 쪽으로 가시는 분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은 이게 결집이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세는 계속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되어 가다 보니까 안정을 택하는 게 국민들의 심리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지금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사당화 또는 공천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변호사님도 실제 국민의힘의 공천 면접을 보셨잖아요. 면접 봤죠. 보셨죠. 너무 궁금했는데 분위기 좀 어때요? 일단 가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데 그 뭐 이렇게 면접장 가면 그 왼쪽에는 또 실무자들 계시고 오른쪽에도 그 실무자가 계시는데 오른쪽에 종을 땡 치는 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앞단에는 이제 공관위원 10분이 이렇게 쭉 이래 있고 중간에 딱 공관위원장 계시는데 거기 이제 후보들이 그 해당 지역구 그 차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차례로 들어갈 때 이번에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지역이니까 저희 지역에서 1번으로 들어갔고, 이게 그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 1분 스피치를 줍니다. 자기소개 1분 넘어가면 오른쪽에 계시는 실무자께서 종을 땡 쳐버립니다. 그래서 1분 안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 1분 넘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뭐 그 후보들 간에 자기 스피치 끝나고 나면 공관위원들께서 이제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던 질문들을 한 많아봤자 2분 내지 3분. 아, 길게 보진 않네요. 길게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있는 840 몇 명인가 그쵸. 이거를 일주일 만에 봐야 되니까 하루에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몰랐었는데 1분 스피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양 끝에 지금 종이 있는데 1분이 넘어가면 땅 치워서 끝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버린다. 네. 아유, 힘들겠네요 그거.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이 이 공관위원님들한테 좀 뭔가 좀 그 딱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제가 1번 1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먼저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저 누구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중구 성동구가 탈환하러 나왔습니다. 좀 강하게 촥 이렇게 그쵸. 하니까 강하게 좋은 점. 그 공관위원들께서 이제 뭔가 이 친구 팩이 있다. 그런 뭐 뉘앙스를 좀 받은 느낌인 반면 뭐 또 다른 후보들은 또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시다 보니까 뭐 하다가 땡 치는 후보도 계셨었고 그러니까 저도 1분 딱 1초 걸렸습니다. 자기 스피치 끝날 진짜 1초 딱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 치는 순간 끝났네요 그냥. 그렇죠. 정말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1분 스피치를 하셨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국민의힘에 계시는 지금 예비 후보분들은 이 공천 작업에 있어서 좀 뭔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천 작업에 있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 면접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고 그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 열의 있게 직접 면접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면접을 보고 나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찢어지고 하니까 이게 그 바람 잘 나오다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언론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지금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고 있고 실제 밀실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밀실 공천이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었을 때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밀실 공천 없다 라고 지난주 16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관위원장인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우리 밀실 공천 없다라고 지난주 16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3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3일 만에. 자, 오늘은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송합니다. 밀실 공천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아니 지난주 16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밀실 공천 없다고 말했던 게 민주당과 공관위원장인데 갑자기 오늘은 밀실 공천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었겠죠. 기부업을 하고 인정을 하겠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 내보내고 싶은 선수를 뽑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뽑혔느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뭐 싸움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국민들은 그걸 알 겁니다. 그쵸.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님 지금 면접 보셨잖아요. 실제 민주당도 면접 보고 지금 그와 관련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밀실 공천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님이 민주당 후보였다 쳐요.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인 얘기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공당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지금 깨는 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당을 믿고 누가 이 공관위원장을 믿고 이 승복을 하겠느냐. 그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민주당이 지금 3차 공천 심사까지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88곳에 대한 지역 공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 88곳은 지금까지 다 그럼 미실 공천이었다라는 겁니까?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밀실 공천을 인정을 했고 그거 안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개한 88개 지역에 대한 공천을 밀실 공천이라고 민주당이 인정하는 건지 전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난리가 났느냐? 보시는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황운하가 원래는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 우리 취권으로 유명하신 분 계시죠? 이수진 의원. 자, 이수진이 단톡방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이재명, 안규백,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선 물러나라. 라고 대놓고 지금 너희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중진이라고 말하는 사선 의원. 그러다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예. 김영주 의원이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이 되었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위 20% 통보받아 묘물감을 느낀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하위 20%를 지금 통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사선 의원인 김영주가 지금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 탈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탈당을 지금 해야 경선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구나. 경선 들어가는 그 순간 공선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지게 된 후보는 그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법이 또 있군요. 법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탈당할 거면 지금 탈당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위 20%를 통보를 했는데 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나오려면 지금 탈당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지금 나가야 네. 지금 개혁신당, 조국신당 선택권이 많아지고 자기 몸값을 좀 뭐 이렇게 좀 치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탈당 행렬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랑 열심히 싸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싸우고 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쪽이 갖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관위원장까지 밀실 공천을 인정한 판에 지금 하위 20%를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통보하고 있다라는 결국 뭐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현직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금 아니면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경선에 들어가서 컷오프 당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흥겨를 뿐더러 만약에 설사 이제 반발을 해서 경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공관위에서 결정에 따라서 이제 뭐 안 됐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번 선거는 쉬어야죠 그냥. 쉬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또 재밌는 뉴스 하나 나온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친명의 갈등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임종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저 뭐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게 자주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요? 잠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은. 지난주에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점점 야유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요즘은 어떤가요, 또? 이게 보면 좀 약간 수척해 가시는. 이제는 야위어서를 넘어서 수척해지고 있다. 그럼 마음고생이 좀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얼굴빛이 좀 좋지 않다.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임종석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중성동갑에서. 그래서 근데 지금 임종석을 빼고 여론조사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돌렸냐? 뭐 잘 아시겠지만 송파갑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임종석 송파갑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야 송파갑도 안 돼. 더 험지로 나가라. 라면서 지금 임종석이 내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종석 이쯤 되면은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임종석이 평창동 주택을 입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떴고 이와 관련된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임종석은 송파갑도 안 된다. 더 극험지로 나가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그 최근 6월 16일 날 일요신문에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문만으로 이렇게 무성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종석 이 분이 왜
종로 쪽에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종로 쪽에 출마를 하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될 그쵸, 텐데 그쵸. 아. 원래 근거지가 중구 성동갑 이쪽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은평 쪽에 출마를 했었던 맞아요. 예. 사람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종로 쪽에 나오겠다라고 하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 마련했을까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고 이 테려 홀딩스라고 하는 이 혹은 테려 건설이라고 네. 하는 이 그룹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종석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문은 파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좀 무성했었고 더 나아가 사실 임종석이 지금 중구 성동갑을 지금 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좀만 전만 하더라도 원래는 종로를 나가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로를 출마함에 있어서 어쨌든 임종석이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소를 갖고 있어서 지금 임종석이 실제 평창동 주택이 지금 주소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도대체 임종석이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얘기들이 파다했었고 그와 관련된 지금 집 주인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테라홀딩스 대표라는 거예요. 테리어 홀딩스 대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리어 홀딩스 대표가 실제 임종석과 지금 고향 선후배고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장흥 쪽에 관련돼 있는 그 고향 선후배 관계였고 뭐 이분들이 친하게 지낸다더라. 이거는 뭐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테리어 홀딩스가 어떤 회사이느냐? 제가 이제 뭐 주워 듣기로는 이제 시행업을 좀 하는 그런 회사, 건설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 들었는데 네네네. 이게 그 평창동 이 지역이 보면 단독주택, 맞아요, 가정집들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가정집인데 회사가 이거를 소유를 한다. 좀 이상하네 진짜. 그것도 이상을 할 뿐더러 이 집을 샀는데 법인 명의로 샀는데 이거를 그 개인인 임종석한테 전세를 준 거죠, 그렇죠? 전세를 주는데 거기서 더 이상한 점, 그 임종석 이분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그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총액이 6억 9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전세 자금이 7억 원이에요. 뭐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1호 신문에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되게 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창동 주택은 대부분이 개인 소유이고 사실상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테리어 홀딩스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소유한 이 집을 지금 임종석이가 개인 명의로서 전세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을 그만둘 때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6억이 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 자금은 지금 7억이라는 겁니다. 전세 자금이 그쵸? 뭐 물론 대출을 받아갖고 7억 원 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갑자기 이제 7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총액 재산보다 7억 원이라는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럼 사실상 임종석이 지금 어떤 지역구로 나오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슈는 수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쵸. 오늘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 중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죠. 저도 이제 이 1호 신문 기사가 뜨자마자 제 페이스북에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송파갑도 못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어떻게 이제 해명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거 딱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요신문이라는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모두 다 얘기를 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이제 종로 쪽에 집이 있을 거다 이런 추측만 하는데 그런 정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개인 정보인데. 그쵸.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돼서? 뭐 제가 이제 상대 집안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임종석과 관련돼서 누가 이러한
보도를 흘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임종석이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그리고 임종석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벌일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임종석 쳐내면 민주당 더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게 친명과 친문 간의 네. 싸움이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네. 임종석 그쵸. 이분이 됐는데 쳐낸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또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임종석의 행보가 어디로 갈 거냐, 그냥 탈당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그 이재명 지금 뭐 당대표 있는 그 민주당 내에서 험지 오브 험지를 갈 거냐, 그쵸. 그것 또한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험지를 간다라고 하면 다른 친문들은 그에 따를 것이냐, 그쵸. 그것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요. 이거 뭐 네. 복잡하네요, 복잡해. 네, 복잡할 것 네,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럼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임종석이가 지금 중성동구에서 열심히 선거를 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그 지역 안 중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임종석이 안 나오고 누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추미애가 나온다, 이현주가 나온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임종석이 여기에서 아니라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을 꽂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역 포기 못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 전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이 지역을 뛰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다른 후보가 오더라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후보 지금 언급되는 민주당 후보군 중에 네. 지역적 연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분,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이제 그 한양대 출신이고 해서 연고가 있는 분인데 이분 또한 지금 중성동갑 쪽에 나온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도 보면 저 말고 뭐 다른 후보군들 있을 테지만 그 저랑 이제 대비되는 윤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 연고가 없거든요. 좀 저야 여기 중성동갑에 해당이 되는 뭐 그 지역에 한 20여 년 그쵸, 살았고 20년 사셨죠. 예. 학교 또한 제가 이제 한양대로 나오다 보니까 지역적 연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특정 인물들 말고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연고가 있으면 그렇죠. 되게 플러스가 되죠. 좀 더 플러스가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지역 공약 또한 이제 세우기도 좋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이점이 있고 저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중성동갑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임종석이 여기 떨어져 나간다라면 저는 새로운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은 지역 연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연고에 있어서 변호사님 굉장히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지역구에 사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너무 동의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실상 변호사님도 지역구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다른 지역구 가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만 실제 내 지역에 나오는 후보가 내 지역에 얼마나 살았는지, 그 지역과 연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왜냐?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 지역구에 배지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그 지역과 관련된 현안도 모르는 사람이 실제 배지를 달고 내 지역에 뭘 해줄까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